여러분, 만약 나라가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은 종이 조각이 됐고 사람들은 담배 한 개비에 자신의 집을 팝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은 이 나라가 회생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 이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는 총도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오직 입의 문씨가 한 대와 자유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을 폐허해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뚱보 경제학자 루트비 에르하르트에 미친 듯한 도박 같은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죽은 경제의 사회. 당시 독일의 화폐 라이스 마르크는 가치가 0이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팔아봤자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돈만 남으니까요. 대신 모든 거래는 암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계랑 소시지 한 줄이랑 바꿉시다. 안 돼요. 이 시계면 커피 한 봉지는 주셔야죠. 이것이 당시 유럽의 심장, 독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연합군은 굶주림을 막기 위해 가격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물건값을 강제로 낮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물건은 더 자취를 감췄고 농부들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썩혔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화폐 개혁 007 작전을 방불케 한 버드독 작전. 1948년 초봄, 독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작전이 극비리에 시작됩니다. 작전명 버드독. 목표는 단 하나, 종이 조각이 된 라이스 마르크를 폐기하고 새로운 화폐의 도이체 마르크를 독일 전역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폐는 독일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보안 때문이었죠. 미국 뉴헤이븐에서 인쇄된 수천 톤의 지폐가 23,000개의 상자에 담겨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 상자들에는 도구라는 암호가 적혀 있었고 미군 장갑차와 무장 병력이 삼엄한 경계 속에 이를 독일 전역의 은행으로 운반했습니다.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에르하르트는 이 작전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보가 샜다면 사람들은 국원을 다 써버리려 할 것이고 물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해 독일은 그대로 폭발했을 겁니다. 이 종이 뭉치가 독일의 목숨줄이다. 내일 아침 독일인들은 평생 처음 보는 진짜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독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기적의 월요일,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다. 1948년 6월 21일 월요일 아침, 독일인들은 각자 40마르크 시계 신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제까지 쥐 한 마리 안 보이던 상점가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구경도 못했던 새 구두가 진열대에 올라왔습니다. 옆 가게에는 신선한 소시지와 치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물건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상인들은 물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치 없는 돈을 받기 싫어서 물건을 창고 깊숙이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에르하르트가 가격 통제를 풀고 진짜 돈을 도입하자 자본주의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애한테 줄 우유 한 병이 없어서 암시장을 헤맸어. 그런데 오늘 그냥 돈을 내니까 우유를 줘. 이게 꿈인가요? 에르하르트 장관은 마법사입니다. 하지만 에르하르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욕구를 자유라는 틀 안에서 해방시킨 결과라는 것을요. 거인들의 전쟁 누가 독일의 주인인가? 기쁨도 잠시. 에르하르트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독일을 통치하던 미 군정청의 루시우스 클레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의 영웅이자 당시 독일의 실질적인 황제였습니다. 에르하르트, 당신 미쳤소? 내가 준 통제 경제 지침을 멋대로 폐지하다니! 당신의 그 오만한 결정 때문에 물가가 폭등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책임질 건가? 당신은 지금 점령군의 명령을 어겼어. 장군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장군님의 명령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쓸모없는 명령들을 철폐했을 뿐입니다. 뭐라고? 내 참모들은 당신이 독일 경제를 도박판에 올렸다고 보고했어.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해임하겠소. 장군님, 장군님의 참모들은 통제를 공부한 분들이지만 저는 자유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독일인들은 이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뛰는 경제 주체가 되었습니다. 한 달만 지켜보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이 뚱뚱한 경제학자의 유례없는 배짱의 클레이 장군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군은 에르하르트의 손을 들어줍니다. 좋소. 당신 뜻대로 해보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건 당신과 독일의 마지막 기회요. 이후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물가는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곧 생산량이 공급을 따라잡으며 안정되었고 독일의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 세계가 경악한 라인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번영, 사회적 시장경제. 에르하르트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국가는 심판일 뿐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독점 기업을 때려잡고 공정한 경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50년 경제 성장률 12.1%, 1951년 경제 성장률 10.4%, 실업률 거의 0%에 도달. 독일인들은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한 에르하르트 장관의 모습은 독일인들에게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 많은 사람이 라인강의 기적이 운이 좋아서 혹은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셜 플랜의 도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원조를 바꿔도 망가진 나라는 수두룩합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에르하르트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까? 성장이 멈췄습니까? 에르하르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시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통제를 믿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시가 한 대의 여유를 부리며 온 세상의 비난을 홀로 견뎌낸 남자. 그의 결단 덕분에 오늘날의 벤츠, BMW, 지멘스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루트비, 에르하르트. 그가 남긴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정답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